안녕하세요. 슈레딩어의 백수입니다. 제가 4월만큼이나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기도 한 5월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달이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족의 달이라는 게 마냥 달갑지도 않고 오히려 수종일관 나의 어떤 아픔을 들쑤시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참 슬픈 얘기지만 5월 한 달 동안은 뭔가 가족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서 잘 양육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무지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많이 쉽지가 않고 신경 쓰고 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은 예민한 것은 뭐 단점이 아니다,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거를 볼 때는 뭐, 아,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네 라고 하지만 뭐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맞춰줄 수 있고 뭐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딱히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맞고 내가 워낙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불편하다 보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해서 어찌 보면 남들을 잘 배려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그렇게 장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예민함을 계속 단점이자 약점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인데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바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처럼 굉장히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게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좀 사는 게 어렵고 내가 이런 성격으로 진짜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단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한 명이 좀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중에 친구 한 명이 아이가 1학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엄마랑 같이 등교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등교를 하다가 이제 친구가 앞에 왜 혼자 등교하는 뭐 형아들, 뭐 누나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도 나중에는 혼자 등교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막 울려고 그러더래요. 얘는 엄마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랑 같이 손잡고 등교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게 이 아이한테는 너무 뭐랄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슬픈 일이었나 봐요. 눈물이 막 나는데 그걸 이제 밖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꾹 참으면서 이렇게 혼자 갔대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들여보내놓고 친구는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게 뭐냐면 아이가 너무 섬세하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대화가 나오면은 아이가 좀 눈물을 잘 보이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장난감 같은 거 뺏어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이러면서 뺏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면은 괴롭히면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좀 속으로 이렇게 참고 이러는 기질이 있대요.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좀 걱정이 되더래요. 애가 너무 유리 멘탈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답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 하나는 이제 그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엄마로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 친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었고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제 친구의 아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쓰였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저랑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좀 섬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좀 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찌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컸잖아요. 그렇게 예민한 애가 그렇게 터프한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상처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어린 아이들에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뭔가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자라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평소에 많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들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는 했죠.
저는 그동안 이 아이가 저랑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작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저랑 확실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엄마와의 갈등이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정면으로 맞서요.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애가 예뻐도 키우다 보면은 애한테 큰 소리 날 때가 있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친구도 당연히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애한테 큰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화를 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친구가 하는 얘기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얘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날 밤에 이제 엄마랑 막 다퉜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이제 너 자러 가 이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애가 먼저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엄마 근데 어제는 왜 엄마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엄마 어제 왜 나한테 화를 냈어? 이렇게 애가 먼저 물어본대요. 저는 이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친구한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얘가 정말로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약하고 좀 섬세하고 이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뭐 빽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그거를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애가 안으로 숨는 아이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그 감정을 소화를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때 왜 그랬는지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묻는 거는 그게 뭐 궁금해서 따지려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그때 왜 나한테 어제 왜 나한테 소리 질렀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친구가 미안해. 어제는 이러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그때 그렇게 했어. 미안해. 이러면 이제 둘이 화해하고 또 이렇게 막 좋게 잘 지낸대요. 이 아이는 당장은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지만 이내 그거를 극복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엄마한테 화해의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저는 못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얘는 유리 멘탈이 아니라 메모리폼 같은 멘탈이다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뭐 다른 거 이렇게 좀 한다고 메모리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아봤더니 메모리폼의 특성이 이 아이의 멘탈이랑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깨닫게 된 게 우리 같이 굉장히 예민하고 막 섬세하고 해가지고 외부의 자극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지향점이 바로 이 메모리폼 멘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메모리폼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충 눌러도 자국이 남고요. 그 외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는 대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요. 당장은. 건드린 대로 다 눌리고 심지어 자국도 고스란히 남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론 회복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서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게 꾹 눌렀어도 회복의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언제든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메모리폼이 처음에 개발된 배경도 약간 조금 의미가 있는데 우리 왜 템퍼 베개 사러 가면은 뭐 나사의 기술이 적용됐네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와 여기도 마케팅 빡세게 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게 사실이었어요. 우주 비행을 할 때 우주 비행사분들의 몸에 가해지는 그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됐고 그게 메모리 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폼이라는 게 참 쩐다 싶었던 게 이 메모리 폼의 처음 목적이라는 게 어떤 물체에 주어지는 그 충격을 내가 다 흡수해가지고 너를 보호해주겠노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처럼 막 스치기만 해도 자국이 남는 사람들 저는 한때는 뭐 습자지 멘탈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이제 지향점은 이 메모리 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메모리 폼이 이렇게 개쩌는 특징을 갖게 된 거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점탄성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이에요. 점탄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점성이랑 탄성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탄성은 고무줄 같은 거예요. 고무줄을 이렇게 길게 당기면 다시 자기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걸 탄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탄성만 있을 경우에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이 상태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고무줄 이렇게 쫙 당긴 다음에 탁 놓으면은 다치게 되잖아요. 약간
뭐랄까, 안정되지 않은 너무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점탄성이 아니라 탄성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이렇게 탁 치면은 바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점성이에요. 점성은 어떤 힘을 받아도 그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거를 뭔가 천천히 흘러가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해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물질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마찰 저항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이나 흐름이 즉시 진행되지 않고 저항하면서 천천히 진행되게 만드는 성질이라고 해요. 이 메모리 폼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스펀지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 구멍들이 막 송송송송 나 있는 스펀지 같은 구조인데 그 각각의 구멍을 구성하는 그 벽들은 폴리우레탄 폴리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폴리우레탄 폴리머 자체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이 성질이 있고 동시에 그 각각의 그 구멍 안에 있는 이 공기들이 저항을 일으키면서 그 점성과 같은 어떤 성격을 부여하게 되고 각각의 그 폴리우레탄 폴리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또 하나의 이제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메모리 폼이 점탄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다가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이 아이는 외부 자극의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는 것도 맞지만 약간의 시간만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유리 멘탈이 아니라 점탄성 멘탈을 가진 아이다. 메모리 폼 멘탈을 가진 아이다. 그러니까 네 걱정이나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친구도 이제 뭐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러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 얘기를 끝내고 나니까 좀 현타가 약간 오더라고요. 그 아이는 나랑 되게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인데 이미 저 아이는 저보다 뭔가 더 근사한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메모리폼 멘탈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아이가 점탄성 멘탈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는 분명하죠.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그 타고난 성향, 외부의 자극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이거는 약간 그 상대방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 충격으로부터 그걸 내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기질이 하나가 되겠고 더 중요한 거. 이 아이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회복 탄력성을 부여한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결혼을 좀 많이 잘했어요. 결혼을 잘했다는 게 뭐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재산이 뭐 얼마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남편으로서 최고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안정되고 진짜 행복해지고 정말 정말 잘 살고 있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얘기를 몇 건 했냐면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남편으로는 90점인데 아빠로는 100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엄마가 어젯밤에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잤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애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어제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냈어? 라고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엄마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게 결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그걸 애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도 기분이 좀 풀리는 것처럼 엄마도 화가 당연히 가라앉을 거라는 그래서 다시 나를 보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따금은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언젠가는 그리고 엄마의 그 마음의 그 바닥에는 나를 향한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그 믿음을 아이가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겠죠. 근데 얘는 그거를 그냥 마음으로 굉장히 뭐랄까 느끼고 있는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애가 먼저 엄마한테 그 얘기를 꺼내서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나 아니면 부모님과 어떤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이슈가 있는 분들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소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엄마한테 얘기를 꺼낸다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엄마로부터 편안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답이 올 거라는 믿음을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이 아이의 7세, 8세 인생 동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거고요. 보통은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를 피하고 입을 닫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엄마 아빠한테 오픈하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엄만 말해도 몰라라거나 오히려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입을 닫죠.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신뢰가 안 가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꺼냈을 때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아니, 해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다음에 나한테 올 엄마의 대답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불편하진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신뢰의 부재는 우리가 자라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나는 몇 번이고 어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의 시작을 이렇게 시도를 했을 것인데 그때마다 더 큰 상처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입을 닫게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씩 친구들로부터 이제 그 친구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면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지를 또 보게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 자신한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많잖아요. 가정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저는 제 친구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의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려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사랑의 대물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똑같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성향을 가졌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나는 자라지 못했고 그게 참 아쉽기는 하지만 반면에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되게 기뻐요. 그래서 이모는 너희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단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양육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제 친구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떤 상태의 멘탈을 향해서 그것을 타깃으로 하고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가이드가 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받기만 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알게 되면은 또 영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랄게요. 안녕.